한동훈 검사장은 검찰 내에서 2년여 만에 무혐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선거 과정에서 역시 유시민 씨가 노무현 재단 이사장일 때 한동훈의 검찰이, 윤석열의 검찰이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불법으로 조회했다라는 주장을 한 바 있었고,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서 유시민 씨가 통렬히 사과한 바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그때 당시 명예훼손을 소송을 걸었는데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유시민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 발언으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 피해자가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음에도 사과와 합의도 없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재명 기자, 검찰의 징역 1년 구형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도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겠죠. 근데 무엇보다 유시민 전 이사장이 그러니까 뭐 노무현 재단의 계좌뿐 아니라 본인, 그리고 뭐 본인의 가족의 계좌까지도 추적당하고 있다. 특히나 검찰에 부당하고 불법적인 추적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1년 가까이 해왔죠. 그것이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었고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뭐 1년 뒤에 당연히 이제 스스로 어떤 아무런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만약에 자신도 모르게 한 거짓말이냐, 아니면 그것이 1년간 일부러 악의적으로 한 거짓말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근데 본인은 지난 1월 달에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자 사과문을 냈습니다. 거기에서는 자신이 검찰을 악마하는 바람에 확진 편향에 빠졌다, 이렇게 마치 자신도 잘 모르게 실수를 한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시민들이 검찰을 악마화하도록 하는, 그런 확진 편향에 빠지도록 하는, 그러기 위해서 악의적인 거짓말을 했다면 상황은 좀 달라지는 거죠. 그걸 통해서 조국 전 장관 수사의 부당함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과장하고, 그리고 검찰 개혁의 어떤 당위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사실 전혀 다른 문제인데, 아마 검찰은 그 이후, 그러니까 사과문을 냈지만 그 이후 전혀 어떤 반성의 발언이 이어지지 않고,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에가도 어떤 뭐 합의의 과정들을 위한 노력들이 없고, 이런 걸 봤을 때 결국은 전자, 자기가 모르고 거짓말한 게 아니라 악의적으로 조국 전 장관 수사를 부당하게 만들고 또 검찰 개혁의 어떤 당위성을 위해서 악의적인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나름 어쨌든 명예훼손 치고는 이제 징역 1년 구형이라는 게 사실 이제 낮은 수위는 아닌데 굉장히 높은 그런 구형을 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논란의 발언입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노무현 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검찰이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이 있습니까? 들여다보셨다면 도대체 어떤 혐의로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으셨는지 그 내용을 공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 발언이 문제가 됐죠. 사실이 아닌 거였죠. 이제부터 근거도 없고 실체도 없는데 거짓 프레임으로 국민들 현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단을 해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금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군요. 이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 1월에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2년 반 전에 조국 수사가 시작됐을 때 유시민 씨가 갑자기 제가 자기 계좌 추적을 했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거짓말이 1년 넘게 계속됐고 권력과 그 추종자들에 의해서 확대 재생산됐습니다. 조국 수사 등 자기 편 권력 비리 수사를 막고 저에게 보복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시민 씨가 몰라서 실수한 게 아니라 본인 말처럼 어용 노릇하기 위해서 저를 해코지하기 위해서 거짓말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면 이분 또 그럴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럴 수 없는 입장이고. 권력과 추종자라는 표현을 썼고 어용 노릇이다라는 표현도 썼고 그냥 넘어가면 이분은 또 이럴 것이다 라는 표현까지 한동훈 검사장은 했습니다.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한 겁니다. 검찰의 징역 1년에 대해서 유시민 씨가 어제 뭐라고 입장 밝혔을까요? 함께 보시죠. 검찰에서 징역 1년 구형했는데 이에 대한 어떤 생각이신지. 한동훈 검사장과의 처분과 조금 형평성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모르겠는데. 제가 입증 못할 의혹을 제기했으니까 그걸로 비판받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그거하고
이게 공소 사실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 노무현 재단 계좌를 검찰이 열람하였다는 의혹 제기, 그거는 공소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한동훈 검사의 이름을 거론하고 이렇게 비판한 것이 명예훼손이라는 거지. 예, 그렇습니다. 자, 최후 변론에서 유시민 씨 측이 검찰에 유감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주장 들어보시죠. 이건데 제가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린 게 징역 1년을 살아야 할 범죄냐? 그렇게 하면 정의가 서는 거냐? 제가 한 일에 후회 없고 다시 그런 상황 생겨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다시 저렇게 하겠다라는 최후 변론의 유시민 씨의 입장과 1년 전 본인이 썼던 사과문과는 좀 온도의 차이가 있는데요. 1년 전은 입장이 이랬습니다.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 사과한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고 했는데 입장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유시민 씨의 주장은 나와서 기자들에게 한 건 노무현 재단 계좌 추적에 대해서 내가 비판받을 만하다라고 했는데 또 막상 안에서 들어갈 때는 후회 없고 그때 돌아가서 또 그렇게 할 거다라고 얘기했고 1년 전에는 또 국민들을 향해서는 어떤 형태의 책임도 감당하겠다라고 했지만 또 어제 법정에서는 한동훈이라는 이름 올린 것만으로 내가 징역을 살아야 하느냐 이게 정의냐라고 했고 장소에 따라서 좀 해명이 달라진다는 느낌도 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사람들이요 형사재판에 있어서 판사가 판결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대법원에 양형위원회가 있어서 양형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양형 기준을 찾아봤어요. 이게 범죄가 어떤 범죄냐면 그냥 명예훼손이 아니고 출판물, 라디오 명예훼손이거든요. 예. 기본 범죄가 그 형이 6월에서 징역 1년 4월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가중이 되면은 그 2년 6개월까지 징역을 살리도록 예. 대법원에서 이렇게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기본만 따져도 6개월부터 1년 4개월이니까 평균하면 뭐 한 10개월 정도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그 가중 사유가 있고 감경 사유가 있거든요. 가중 사유는 뭐냐면은 범행 동기를 봐야 돼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검찰에서 그렇게 밝혔지만 유시민 씨가 검찰을 범죄 집단화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재명 부장이 이야기했듯이 검찰을 마치 악마화했다는 그런 그 범행 동기가 별로 좋지가 않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피해자의 피해거든요. 한동훈 검사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4번이나 좌천을 당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이 4번이나 좌천을 당하는 것 중에 한 요소가 예. 유시민 이사장의 저러한 그 발언이 아니었을까? 그다음에 이제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그냥 그 아무 데서 한 게 아니고 공영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전 국민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양형 기준상의 가중 요소가 너무 많아서 징역 2년 6개월까지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반대로 감경 사유가 없어요. 감경 사유의 가장 중요한 건 예. 뭐냐면요. 합의해가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의 그 의사를 받아내는 건데 전혀 그렇지 않았고 거기에다가 진지한 반성도 없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도 뭐 이런 상황 또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옛날에 고시 공부할 때는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몇 명 모여 있을 때 뭐 너 이렇게 그런 거였는데 옛날에는 인터넷도 없었고 스마트폰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만약에 명예훼손이 되면 전 국민이 다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해가지고 명예훼손의 피해가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사실은 강력하게 처벌이 돼야 된다라고 지금 대법원에서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지 않았나 저는 의문이 듭니다. 그렇군요. 정혁진 변호사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검찰이 신라젠 취재 의혹과 관련해서 혐의 없음으로 2년 만에 뒤늦게 종결을 했는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박 장관 이야기 들어보시죠.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처분 관련해서 장관의 입장 궁금합니다. 질문이 포괄적이시네. 냉정한 현실의 저는 결과물이라고 보고요. 감정에 충실한 거는 알겠는데 검찰 요직을 맡을 것이다 라는 그런 보도들이 많이 있고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쉽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서울중앙지검이 아이폰 기술력의 한계를 언급했으니 뭐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기술로 못 푼다는데 그런 게 아쉽죠. 항고 여부는 고발하신 분들의 고려 사항이니까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지만 사건이 다 끝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개인적인 견해 들어봤습니다.